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요.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아침부터 경제방송을 쭉 보셨다면은 반도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네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반도체에 대한 축포는 국내 시장보다 해외에서 먼저 터져서 지금 국내 증시까지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반도체를 같이 믿고 따라야 되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터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도체에 대한 붐이 네네. 국내보다는 지금 해외에서 더 많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네. 거의 대장으로는 무조건 엔비디아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사실 우리나라의 훈풍이 불기 시작한 거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일단 좋게 나왔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엔비디아라든지 기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최근에 굉장히 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가 좀 분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게 나왔고, 이게 지금 연속적으로 3%대 상승이 이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물론 다양한 조금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픈 AI가 또 이제 아이폰용에 대한 이 챗 GTP를 또 앱을 개발을 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슈가 좀 불거졌고요. 또 굵직한 기업들이 대거 또 AI 쪽에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사실은 과거에는 DRAM, 그러니까 DDR4에 대한 재고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DDR5에 대한 기대감에다가 이렇게 챗 GTP에 관련된 부품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로 지금 좀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들이 조금 증시에서 크게 반영을 한 상황이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실 삼성전자가 갭상승한 거를 정말 또 얼마 만에 보는 것인지, 그렇죠. 그래서 훈풍이 돌고 있고 이러한 기조가 이어지다 보니까 양대 지수 모두 다 좀 상승하게 되는 이런 좀 긍정 심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대도 걸지만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게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신의 영역, 그러니까 연중 최고점까지 올라간 배경에는 AI의 최대 수혜주라는 이야기가 붙어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국내 시장에서 AI와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뭐 소프트웨어라던가 혹은 AI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움직였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빛을 못 봤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이걸 같이 대입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반도체로 더 봐야 되지 않나. 이제는. 네, 왜냐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이제 AI 관련된 종목, 소위 말하면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셀바스 A라든지 뭐 지금 이제 마음 AI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랐고 오늘도 상승력이 나오고 있지만, 단연 오늘 이제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 보면 이제 HM 관련주,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네. 이 두 자릿수 20%가 넘게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단연 하이닉스가 대장 역할을 해줄 것이고요. 또 이전에도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한미 반도체가 또 작년부터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까지 잘 해주고 있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예를 들면 EMI 차단막 실드라든지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좀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게 됐을 때 후공정 업체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테스트 소켓을 다루고 있는 ISC라는 종목이라든지 뭐 한미반도체도 후공정 쪽에서 대표 종목이다 보니까 상승력이 가장 좀 많이 나오게 되는 요인이지 않나. 그래서 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는 AI도 당연 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보시는 게 위치적이나 뭐 수익률 부분이나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반도체와 관련한 제 궁금증을 우리 하창환 본부장에게 한번 다 해소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도 아시잖아요. 영역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렇죠. 물론 이거를 다 이제 칼로 자르듯이 다 분류할 수는 없지만 뭐 전력 반도체 쪽이 있을 거 하면 네네. 메모리 쪽도 있고 다 그쵸. 다양하잖아요. 네. 지금 이 붐에서는 약간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붐이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우리는 그 많은 포트 안에서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 혹은 그쪽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을 공략해야 돼요? 사실 그쪽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네. 사실 반도체를 딱 떨어뜨려 놓고 봤을 때 디램이나 낸드 쪽인 부분이 사실 어려웠던 거지, 시스템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었고 네. 사실 긍정적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이제 디램과 낸드를 좀 집중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해당 종목군들 또 게다가 실적도 좀 탄탄한 기업들이 많이 있고 또 삼성발에서 이런 점유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련주로 언급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여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양대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여 주면 사실은 이제 웬만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다 상승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가게 되면은 반도체 소부장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네. 없다.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럼 여기서 네네.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은 개인적으로 하창한 본부장님은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이 오랜만에 갭상승을 보고 네네네. 이들의 이제는 좀 저평가 국면에서 해소시켜보자, 우리가 매수해보자라는 입장 주시겠어요? 아니면 오늘 반도체라는 이름이 붙어서 유독 급등하고 있는 뭐 미래 반도체, SF 반도체, 한미 반도체 이러한 좀 중소형주를 공략하시겠어요? 사실 이제 수익성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후자가 좋기는 하겠죠. 근데 네. 저는 이제 굵직하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만 만약에 긍정론이 나오면 또 약간의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전거래일에 아비코전자가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비코전자가 급등이 나온 이유가 이런 이제 DDR5 양산에 대한 준비가 다 됐고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DDR4에서 DDR5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DDR4에 대한 재고를 우리가 이때까지는 계속 생각을 했지만 5가 나오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DDR3에서 DDR4로 넘어갈 때의 흐름을 보신다고 한다면 관련된 종목군들 주가 거의 2배 이상씩은 기본적으로 좀 올라갔었거든요. 그만큼 정도로 파급력이 세고 사실 이제 탑재되는 기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DDR5는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실 재고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4에 대한 부분들은 잠재적으로 좀 해소가 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될 거고 그러한 것들은 이미 또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전환이 돼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마련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반도체 쪽은 훨씬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바닥권에서의 이런 턴어라운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연 대장주 쪽으로 먼저 시선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좀 같이 현재 시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봤으면 이제 차트 봐야겠죠. 네. SK하이닉스가 오늘 97,900원까지 올랐고요. 오늘까지 4거래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현 구간 2.87% 올라주고 있고 장중 고점 부근에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갭상승 이후에 그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네. 와, 수급 보면 엄청나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네. 이때다 하고 지금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사고 있거든요. 네네네. 저라면 여기서 팔지는 않을 것 같고 오늘 매수할까를 고민할 것 같은데 어때요? 좋은 전략입니까? 사실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 게 네. 일단 삼성전자에서 갭상승이 나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네. 그리고 또 좀 힘들었었던 부분들을 오늘 막 돌파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좀 어려웠던 부분들을 조금 다 돌파를 둘 다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뭐 2022년 그 중반 부분에서 무너지기 직전 차트를 다 회복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들을 어느 정도 많이 소화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라고 재작년부터 사실 계속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양치기 소년 섹터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끌고 가보시기에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2차 전지 쪽에서 사실 수급이 많이 생성이 되다가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땐 거래 대금이 거의 반토막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럼 사실 차기 주도주로 올라갈 수 있는 쪽에서 가장 매력적인 섹터가 또 반도체이고 그렇죠. 규모도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긍정적인 예비 수급까지 들어가 준다라고 한다면 반도체의 단기 랠리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삼성전자가 갭상승이라니 눈을 의심했다라고 오늘 써주신 분도 계시고 저희 SK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주주분들의 가격대가 좀 높아요. 지금 네. 11만 5천 원 그리고 12만 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네. 시계를 거의 한 2, 3년 전으로 되돌려야 되는데 그렇죠.
단기간에 이 가격까지 바로 직행하기는 좀 어렵고 시간이 소요될까요? 아니면 우리 바닥까지 다 확인했으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뭐 크게 걱정 없이 무난히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13만 원까지는 네. 사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릴 수 시간이 있다. 걸릴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11만 원 라인대까지는 그래도 좀 단기간에 회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좀 마련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오픈 AI 쪽에서 이슈가 터졌지만 갤럭시 쪽으로도 마치 이런 앱이 추가적으로 빠르게 나와주고 지금 미국에만 오픈이 됐는데 이게 몇 주간 안으로 이제 다른 지역에도 오픈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가속화되어 준다라고 한다면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또 이슈가 있고 또 NDVI에서도 실적 발표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만약에 좋은 기조들이 추가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단기 상승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현재 구간에서 한 10에서 한 15% 정도 상방을 일단 열어놓고 대응이 엄청나게 높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 그렇죠. 10에서 15% 정도는 상방을 열어놓고 일단은 시나리오를 설정해 보셔도 괜찮은 상황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짝 또 의구심을 한번 네네. 더해 보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한 분은 반도체가 이제 하반기에나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지금의 급등은 그럼 반짝 급등인 거 아니에요? 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좀 움직이냐면은 네. 이건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업황이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라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러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뭐 고정 가격들도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로 인해서 실적이 그때쯤 좋아질 거면 지금부터는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그렇고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강력하게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강력한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나오지 않으면 굳이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정말 어두웠던 그 바닥런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대피를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좀 물음표는 생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될 기판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판주들이 이제 한 1, 2년 전만 해도 실적으로 반도체 안에서 주가를 끌어당겼었는데 네. 실적이 조금 부진하자 이제 고점 찍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바로 주가가 하향세를 보였거든요. 그쵸. 이번에 1분기 실적도 사실 예상보다 좋지 않아서 네네. 주가가 실적을 발표하고도 더 떨어졌던 뭐 심택, 대덕전자 이들도 오늘은 좀 올라주고 있어요. 네네네. 이런 좀 바닥권에 있는 기판주들을 이제는 봐도 괜찮을지 아니면은 아직 실적 확인될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건지. 기판주들은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왜 싶습니다. 이렇게 안 간대요? 실적이 왜냐하면 해당 종목군들이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 네. 실적이 좋았고 사실 역사적 고점 찍었을 때도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게다가 그때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요인들이 뭐냐면 우리나라 기판들은 특정 부분에 전부 다 이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보시면 다 나눠져 있거든요. 약간씩은 좀 채널이 달라서 오히려 이런 기판 쪽이 좋아질 때 각각의 기업들이 전부 다 수혜를 크게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비교를 했고 항상 비교를 국내 기업보다는 해외에 있는 기업들과 비교를 했었거든요. 그러한 흐름들에서 굉장히 강력한 매수 심리들이 형성이 됐었는데 뚜껑을 열어보기 시작을 하니까 실적이 좋았다가 점진적으로 좀 하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그러면 실적 베이스로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이 턴어라운드가 나올 때는 항상 실적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업이랑 좀 유사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업 정도 흑자전환 할 것이다 하다가 계속 안 할 때는 주가가 못 움직였지만 요번에 흑자전환 하면서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탄력도가 생긴 것처럼 저는 기판 종목군들도 실적이 이제 유의미하게 시장 컨센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기조로 변하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접근하셔도 충분히 좀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중장기 이평선들이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상승력이 나오게 되더라도 약간의 물량을 소화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바로 매수로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PCB, FPCB 기판주들은 조금 더 실적 확인하고 들어가 보자라는 의견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네네. 하창 본부장의 최선호주를 여쭤보고 싶은데 네.
많잖아요. 최근에는 또 차량용 반도체주들도 좀 같이 움직였어요. 삼성이랑 테슬라 뭐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네네네. 코아시아도 좀 급등한 바 있었고, 그 외에 메모리들은 가격적인 매력이 있고, 시스템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당장도 실적이 나쁘지 않고, 네네. 대형주들도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한동안 또 코스피만 주구장창 오르는 그런 날이 반복될 수도 있고, 네네네. 과연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으시겠습니까? 사실 제 탑픽은 한미 반도체이긴 한데 이거요? 네, 오늘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상승력이 나와서 네. 저는 하이닉스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 리뷰와 함께 SK하이닉스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이제 조금 고점 라인 부분들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아예 뚫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오일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기간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우상향 기준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해당 종목이 사실 1분기 실적이 박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굉장히 강력한 상황이 유지가 되면서 보통 실적이 박살나면은 주가가 많이 무너지는데 그렇죠. 오히려 버텨주면서 거래량을 많이 붙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을 좋게 보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매수 심리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고가가 나와서 한 2, 3거래일 정도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약간의 눌림목이 나온다라면은 추적해서 들어가시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전에 좀 힘들었던 고점 라인을 오늘 다시 한번 좀 갱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위에 조금 매물대 라인까지는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HBM 쪽으로 봤을 때는 국내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기업이 SK 하이닉스고 네. 지금 HBM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좀 끌고 가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GPU 하면 HBM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부분이 좋아져야 되는 상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마련이 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하반기에는 생성형 AI에 들어가는 5세대 제품에 대한 샘플도 보여줄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사실 추가적인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접근하신다라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만 원 정도를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약간의 좀 갭 상승이 나오고 해서 약간 좀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거래 부분 정도 시가에서 고가 요 사이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85,000원으로 만약에 이번에 조금 다시 한번 바닥을 만들면서 상승력이 나오기 그 직전 라인 하단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굳이 뭐 손절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네. 아마 핵심은 하창원 본부장이 꼽은 반도체 내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HBM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를 뜻하는데 점점 이 시장이 커지고 있고 또 고성능 되다 보니까 HBM 시장이 중요하다. 여기서 지금 SK하이닉스는 1위를 지킨다는 자신감을 표명했기 때문에 그쵸. 대장주로 꼽아줬고 네. 또 이와 관련해 수혜를 볼 수 있는 한미 반도체까지 오늘 매수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네. 눌림목을 계속 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